저는 굉장히 꿈이 많았어요. 제가 김태희가 살았던 울산에서 태어나서 김태희가 살았던 울산에서 태어나서 20대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서울예대를 합격하고 나서 20살부터 서울에 이제 제가 유학을 왔습니다. 연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굉장히 스크린이나 TV 속의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그 행복이 진짜 즐거워 보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모든 게 되게 완벽해 보였고 그리고 양한나 사장님이 항상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아니어도 되는 삶. 이거는 연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되는 삶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기를 20대에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20대 후반이 딱 되니까 그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뭐라 해야 되지? 이 길을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은 내 현실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빠르게 정해야 될지 그 길목에 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만약 누군가가 5년만 더 하면 10년만 더 하면 반드시 된다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예술계는 그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현실 벽에 부딪혀서 자영업 또는 직장인을 생각을 했었는데 자영업도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직장을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성형외과를 들어가게 됐고 한 달 만에 구조조정으로 잘리게 돼요. 이유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사건이 있어서 잘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갔던 게 안과예요. 근데 1년 동안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분야에서 뭔가 배워간다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딱 1년이 지나니까 또 구조조정이 시작된 거죠. 명예퇴직을 받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안과에서 또 내부 사건이 터져서 그 구조조정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직장인은 되게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직장인도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내 잘못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이제 뭘 해야 될까? 앞으로 그러면 내가 안정적으로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저는 뉴스킨은 20대 이제 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꼭 좋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양한나 사장님의 어머님이 피부샵을 운영하셨고 거기서 갈바닉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게 거의 10년 전만 해도 사실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시트팩이라든지 바르는 팩으로 홈케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홈케어를 집에서 뭔가 기기로 피부샵에서 쓰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센세이션했어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주변에서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되게 뉴스킨 진짜 좋다 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이 찰나에 저 때문에 쓰게 됐던 이제 최설아 사장님이 여기를 먼저 오게 되면서 저는 이때 이거를 알게 돼요. 소개를 하면 캐시백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계속 저는 이제 매니아였으니까 재구매가 될 때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전에 막 소개를 해도 그 제 코드로 소개를 한 게 아니라 나 뉴스킨 써, 갈바닉 써, 나 뉴스킨 써, 갈바닉 써. 그들은 그냥 알아서 썼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라도 조금만 알았으면은 엄청 소개를 더 많이 했겠죠. 근데 늦었지만 어쨌든 소개를 하면은 캐시백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재구매를 될 때마다 그러면은 캐시백을 받겠네? 그러면 나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 오른쪽이 깜지를 쓰는 거거든요. 박희연 사장님 알 거예요. 이거 비용을 잘못 적어가지고 안과에서 깜지를 쓰는데 회사에서는 또는 알바에서 50만 원 벌 수는 있겠지만 더럽고 치사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뉴스킨에서 50만 원은 월세 같은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가 항상 그 10대 때부터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건물이냐 했더니 엄마가 월세 받잖아. 앉아서 돈 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재구매가 되고 재구매가 될 때마다 나한테 소득이 들어와? 그러면 난 50만 원만 진짜
뭐 어렵겠지만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남편 몰래 50만 원만 들어와도 옷도 살 수 있고 제가 뒷돈을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0만 원만 벌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저의 뉴스키는 투잡이 시작이 되었고, 저는 양한나 사장님과 함께 이 친구와 사업을 시작하는데, 양한나 사장님이랑 과거 사진을 엄청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야. 양한나 사장님 원래 사진 찍는 거 되게 안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절대 같이 찍어 해도 얘만 쏙 빠지고 다 친구들끼리만 찍은 게 있어서 둘이 찍는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겨우 찾았어요. 겨우. 여기서도 트윈즈에서도 지인분이랑 또는 가족이랑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다들 안녕하신가요? 사업 괜찮으신가요? 제가 친구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존칭이었어요. 야, 어디야, 뭐해? 이렇게 하던 제가 한나야가 아니라 양한나 사장님, 어디야? 요? 뭐해? 요? 이런 자꾸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공하려면 존칭어를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잘 못해서 제 이하로 완전 그냥 그런 그룹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존칭을 쓰긴 써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공을 해야만 했고, 성공을 하고 싶어서 양한나 사장님이랑 우리 좀 되게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한번 써보자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양한나 사장님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처음에는 이제 한나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나야 하면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신민우 사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친구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민우 오빠 해야 되는데 민우 오빠라는 말 자체가 너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존칭을 가장 먼저 사용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양한나 사장님이 되게 와이파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한나 사장님이 뭐 했어요? 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면 나도 그 정도는 알거든 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스폰서한테 예스, 네 하라고 하잖아요. 예스 하는 파트너가 되라고 하잖아요. 어디야? 나도 가고 있어 라고 하고 싶었지만,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예요? 네 확인했어요. 네를 엄청 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스 하는 파트너를 저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 일단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사적인 얘기 절대 하지 않기. 되게 이상하죠. 친구들끼리 사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부정적인 욕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친구끼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황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양한나 사장님도 그 스폰서 사장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그 사업에 있어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남편이랑 싸웠든 육아로 문제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절대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지 말자. 차라리 모든 상황이 다 끝내놓고 나 사실 이런 상황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저는 사업을 사업답게 친구와 하기로 그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계발서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저보고 책이지만 글로 너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양한나 사장님 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는 적고 상상하면은 이루어진다. 모든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온다라는 걸 듣고 제가 20대에 한 3번 정도를 신기한 경험을 해요. 3번 정도를 내가 원하는 남편 상에 대해서 적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찾았어요. 보면은 진짜 키 180이 넘고 얼굴은 보통이고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그냥 마르지도 않고 적당하고 늘 뭐든지 안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이고 착하고 자상하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뭐든지 나와 함께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그렇다고 효자는 너무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무 돈돈돈하지 않은 성장을 했고 전시회를 같이 가고 늘 발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내가 진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기운이 나한테 오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걸 믿고 있었는데 사업 초반에는 GV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한테도 사업 초반에는 GV 귀신이 너무 이렇게 붙어가지고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때 제가 양한나 사장님한테 나 GV 귀신 떨어지긴 떨어지겠지? 나한테도 GV 귀신 떨어지긴 하겠지? 라고 했더니 양한나 사장님이 대뜸 저한테 너 1년 뒤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센세이션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1년 뒤에도 똑같이 GV 때문에 힘들까? 그때는 그래도 적어도 파트너 때문에, 팀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어서 하는 말이 이제 양한나 사장님도 제 지널러지를 보면 너무 다 아니까 양다겸 사장님한테 걱정을 이제 토로를 했나 봐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버티겠는데 아주는 어떡하지? 아주는 어떡하지? 같이 꼭 가고는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양다겸 사장님이 그때 한나야 아주가 지금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도 못한다 생각을 하지 마라. 아주가 진짜 네 그룹에서 가장 큰 리더가 될지도 모르는 거다라고 했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저한테는 완전 부적처럼 여기 마음에 딱 꽂혀서 그래 다겸 언니가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 난 분명히 될 거야. 왜 스폰서 사장님들이 뭔가 이렇게 힘들다, 뭐 GV 때문에 어렵다, 어떻게 하죠 했을 때 모두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할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라고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다들 믿으시죠? 네. 의심 안 하시죠? 네. 절대 의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믿어내시고 내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써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막 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사업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이제 막 뭔가 파트너 2-3명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나한테도 막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막 할 때쯤 임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행복한데 뭔가 마음이 휑한 거예요. 왜 이렇게 휑한가 봤더니 사장님들 생각해보세요. 사장님들 파트너 중에 한 분이 1년도 안 된 초기 사업자인데 임신을 했어. 그러면 임신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생각 드세요? 들어요? 그 반대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 자신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을 고민했어요. 뭐 지울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하지? 스폰서 사장님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너무 싫은데 어떻게 이걸 잘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할리스의 양한나 사장님을 부릅니다. 이것도 복제인가 봐요. 양한나 사장님도 박상준 사장님 할리스에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할리스로 불러요. 그래서 제가 양한나 사장님한테 한나야, 양한나 사장님 나 어떡해? 임신했어 하면서 폭풍 저도 몰랐어요. 폭풍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양한나 사장님이 엄청 당황했겠죠. 임신한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우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우냐? 그래서 나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엄청 울었는데 양한나 사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아주야, 송아주 사장님 상황이 달라질 건 없어. 핑계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목표대로 그대로 가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한편으로는 진짜 독한 년. 진짜 독한 년. 친구로서는 진짜 독한 년. 근데 스폰서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저는 저의 이 나약한 마음을 누군가는 잡아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 먹고 정말 열심히 달려보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장님들 혹시 뉴스캐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계속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맞아. 근데 변화하는 사람이래요. 뉴스킨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사람이래요. 저는 이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관계 형성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연기를 전공했고 나름대로 그냥 나만 아는 프라이드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던 사람인데 누군가한테 먼저 말을 건다거나 심지어 친구나 남자친구한테도 먼저 카톡을 하거나 뭐 문자를 보내거나 하지 않는데
뉴스킨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야 되고 먼저 톡을 해야 되고 먼저 인사를 해야 되고 먼저 굳이 막 저는 듣는 사람에 가까운데 먼저 말을 걸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분위기를 리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깨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성공하려면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깨는데 굉장한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책임감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서는 거, 뭐 무슨 그 반장 이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내가 그걸 함으로써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게 너무 싫었는데, 리더는 책임감 없이 되나요? 절대 안 되잖아요. 리더라면은 흔들리는 나무에 새가 앉지 않는다는 것처럼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리더는 되고 싶고 그래야지 그룹의 자산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데, 리더가 돼야 된다는데 책임감을 반드시 소지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포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배우는 건 좋아하지만 굉장히 얕게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해보고 재밌네, 이 정도면 됐겠지, 포기. 해보고 나랑 안 맞아, 포기.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가장 걱정했던 게, 너가 제품이 좋으면 제품만 쓰지 왜 굳이 사업을 하려고 하냐. 괜히 다단계 하려고 하다가 또 이거 조금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할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제 성격은 하고 싶은 거는 후회하더라도 해봐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그렇다고 하는데 난 이거 근데 해봐야 되겠어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지금은 야, 너 진짜 이렇게 만약에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를 갔겠다고요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적당히, 사장님들 뉴스킨 사업 적당히 되나요? 적당히 절대 안 돼요. 제가 적당히 해봤는데 적당히로는 절대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적당히 건물 자산소득을 번다면서 단돈 10만 원도 적당히, 단돈 1,000원도 길에 이렇게 떨어진 거 주어도 절대 안 되잖아요. 적당히 어떻게 자산소득을 만들어요? 적당히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절대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를 뉴스킨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적당히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저는 사실 임신을 했었잖아요. 임신을 하고 나서 저한테서는 그 임신 기간이 10개월이란 시간이 시한부 인생 같았어요. 그 10개월이란 시간 동안 내가 뭔가 만들어놓지 않으면 내 성격상 진짜 빨리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임신 기간에 반드시 뭔가 성과는 내야 되겠고 성과를 내겠다는 결단을 했고, 저는 한 번도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이 예전에 꿈방 그룹 미팅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양수가세에서 들어왔고, 이 둘째 때도 이게 동안방 쫑파티예요. 동안방 쫑파티 때 느낌이 이상해서 갔더니 이제 양수가세에서 병원을 갔거든요. 단 하루도 진짜 낮잠 잔 적 없고요. 단 하루도 시스템에 안 나온 적 없어요. 적당히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백조 있잖아요. 백조, 우아한 백조. 밑에서 얼마나 발버둥쳐요. 진짜 그렇게 해야지 자산소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예전 모습과 다르게 진짜 성공자의 모습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16년 7월에 8월에 지유가 태어났는데, 임신 만삭 때 루비를 가고 지유가 태어나고 나서 에메랄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때 이렇게 달성하고 나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도 2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겨요. 제가 그 루비를 달성하면서 결국 삶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에게 달려있구나. 상황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드를 하면서 내 생각을 통제할 때 삶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걸 굉장히 느꼈고, 제가 루비를 가면서 그때 갔던 저의 어떤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그때 갔던 어떤 그 힘들이 저를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떠한 사건으로 진짜 목표와 가짜 목표를 생각하게 돼요. 제가 2018년 10월 8일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카톡방에 초대를 돼요. 초대가 되는데 초대가 되는데 그 벨로시티로 바뀌면서 원래는 에이스 루비 방이 있었는데 벨로시티로 바뀌면서 에이스 앰버서더 방이 오픈하게 돼요. 근데 제가 거기에 초대를 한 거죠. 제가 에메랄드니까. 근데 제가 아기를 낳으러 갔는데 양한나 사장님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리얼 앰버서더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의 피는 루비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네임 리스트를 쭉 보는데 트윈즈에 들어와 있는 앰버서더 사장님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톡방을 나가게 되면 그냥 잠깐 이렇게 톡 나가는 게 아니라 송하주님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 제 성적표가 다 들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한나 사장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는 여태 2년 동안 뭘 했던 거면 왜 나만 이런 거면 막 엄청 얘기를 했는데 양한나 사장님이 아주야 일단은 애기부터 나 일단 폰을 덮어 이러면 아니 근데 하면서 막 육두 문자는 아니지만 카톡을 막 보내는데 양한나 사장님 알겠으니까 일단 핸드폰 덮고 애기부터 낳자. 일단 좀 기다려 하면서 애기를 낳았죠. 애기를 낳고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티멜리트 송하주 사장님이 나갔습니다를 찍고 나왔어요. 그때 저는 느꼈던 게 아 내가 여태까지 다이아를 목표로 했던 거는 가짜였구나. 그건 진짜 가짜 목표였구나. 그때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벨로시티 전에는 8명에서 10명 정도를 그 1대로 프론트로 있어야 됐는데 언젠가는 되겠지? 다이아 가고 싶다. 이 마음이었고 벨로시티가 딱 지나고 나서는 1만, 2만 라인?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다이아 가고 싶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 가고 싶다와 가고자 하면 진짜 다르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반드시 앰버서더를 복귀하고 반드시 다이아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결단하게 돼요. 저는 그 결단을 하고 나서 저는 그 뉴스킨 사업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 맞나요? 네. 특출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평범한 사람이 이 사업을 성공한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창의력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따라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잘하시는 분들 보고 따라하는 거. 심지어 DM 같은 거 보내도 답장이 저랑 생각이 좀 다르게 오면은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고 영상 만드는 것도 잘하시는 분 거 보면서 자막 따라하고 말하는 것까지 다 따라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19년 만에 정순영 사장님이 모닝스쿨로 굉장히 센 그 트윈즈에서 바람을 불어줬고 19년 만에 양한나 사장님이 그걸 타서 그 꿈방의 모멘텀을 일으켜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뭔가 한 몫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2020년 진짜 선순환을 너무 타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근데 양한나 사장님 팀 그 꿈방이 전체가 모멘텀이 일어나니까 저도 모닝스쿨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한 달만 봐달라. 12월 딱 한 달만 봐주면 내가 2020년 진짜 선순환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한 달만 봐달라 했더니 저희 엄마가 안 된다고 하겠죠. 당연히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며칠 몇 날을 계속 얘기했어요. 엄마 나 진짜 성공하고 싶은데 이번 한 달만 딱 하면 2020년 진짜 선순환 하고 싶은데 막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듣던 아빠가 이제 제가 얼마나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임신해서도 막 하고 그런 모습에 그냥 가서 한번 봐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9년 12월에 망근을 하게 돼요. 모닝 망근을 하게 되고 이걸 본 제 남편인 박정훈 사장님이 처음으로 나도 모닝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해요. 무조건 망근하자. 우리 무조건 망근해야 돼 하면서 박정훈 사장님이 다음에 망근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모닝스쿨을 6개월, 1년, 2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 달이라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인드로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닝을 망근을 했고 사실 이게 제일 컸어요. 스폰서 목표에 동참하기. 스폰서 사장님들의 목표를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지금 많이 동참하고들 계시죠? 제가 그 19년 말에 양한나 사장님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는 EBA다. 나는 EBA 양한나다. 난 PA 양한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그런 옆에서 계속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양한나니까 할 수 있지. 양한나니까 그런 생각. OV가 되게 높은가 보다. 할 수 있지. 하면서 그런 자기 합리화를 막 하고 있을 때 이제 양한나 사장님이 1대1로 미팅을 했는데 나도 SBA 가고 싶다. 나도 다이아 가고 싶다. 이러니까 양한나 사장님이 가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내가 어떻게 가? 1만 2만 라인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양한나 사장님 아주야 송아주 사장님 우리 꼴을 보지 말자. 나도 지금 EBA, PA 갈 수 있는 꼴이 진짜 아니야. 나중에 내가 강의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아니야. 우리 꼴을 보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데 그래 일단 한번 해보자 했는데 옆에서 또 홍혜진 사장님이 계속 저는 양한나 사장님의 3만 라인 되겠습니다 하면서 목표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약간 똘끼가 발동해서 SBA도 가고 싶은데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제 꼴이 3만 이상을 할 수가 없는데 뭔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치지는 못했어요. 소심해서 나 양한나 사장님의 3만 라인을 하겠습니다. 외치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나는 양한나 사장님 3만 라인을 할 거야 하면서 혼자 계속 외쳤는데 이제 양한나 사장님이 2019년 12월 20 며칠에 EBA 마감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서 12월에 거의 3만에 이제 다가가고 있을 때 먼저 마감이 된 거예요. 양한나 사장님 EBA가. 근데 그날 이제 제가 데모를 하고 있었거든요.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양한나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나 아직 3만 라인 마감 못했는데 고맙다고 카톡이 온 거예요. 봤더니 EBA 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스를 떠나지 못하고 1시간 동안 엄청 울었어요. 그냥 친구로서 뭔가 되게 큰 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먼저 이 마감을 하고 싶었는데 진짜 코앞이었는데 EBA 마감에 뭔가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1시간 동안 울면서 나는 반드시 양한나 사장님의 PA 4만 라인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진짜 결단을 했고 그렇게 제가 양한나 사장님한테 외치기 시작해요. 내가 4만 라인 되겠다고. 4만이요. 아멘. 내가 꼭 4만은 내가 반드시 마감을 할게.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올려줄게. 4만은 곧이다. 4만.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더니 진짜 4만이 완성이 되어졌고 제가 그렇게 목표를 외쳤더니 저의 목표를 위해서 외쳐주는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박혜윤 사장님이 계속해서 3만, 2만 라인을 계속 외쳐주기 시작을 했고 박혜윤 사장님이 이렇게 외치니까 박이슬 사장님도 되게 욕심이 많아요. 2만에서 15,000원 자기가 하겠대요. 2만 15,000원 자기가 하겠다. 2만 중에 15,000원 자기가 하겠다. 양한나 사장님 4만 라인 중에 2만원 자기가 하겠대요. 계속 이렇게 외쳐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김소망 사장님이 자기가 1만 라인 되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1만 라인에서 진짜 마지막까지 띄워준 제 파트너가 있어요. 윤다솜 사장님이라고 제가 저를 보내주기 위해서 1만을 해주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까지 띄워준 이 파트너들이 생기면서 제가 그 전에는 양한나만 잘 되는 거 아니야? 양한나 1위 되면 양한나만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제 꼴을 보지 않고 했더니 진짜 4만 훨씬 넘는 OV로 마감이 되어졌고 제가 한 번도 저는 만약에 이 스폰서의 목표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언젠가는 되겠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언젠가는 되겠지만 이 다이아라는 핀이 절대 2020년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폰서 목표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스폰서뿐만이 아니라 내 그룹, 내 팀에도 성장이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엄청난 깨달음이 오면서 저는 다이아를 마감하게 됩니다. 사장님들 진짜 팀 성장을 하고 싶고 한다면 반드시 스폰서에 내가 몇만 라인이 될지 반드시 목표를 함께 하신다면 아마 사장님의 파트너도 사장님의 목표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반드시 스폰서의 목표에 동참해서 저는 반드시 양한나 사장님 PA 4만 라인의 튼튼한 PA 라인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제가 이번에 이렇게 PPT를 막 보면서 준비하면서 트윈즈의 어떤 시초부터 역사에는 없었지만 제가 들어갔던 5년의 역사에는 제가 있더라고요. 꿈방에서 진짜 꿈방 몇 안 됐을 때 같이 보물지도도 만들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트윈즈에서 첫 그 뭐라 해야 되지, 연말 파티에서도 함께 했고, 그리고 이때는 정말 운 좋게도 글로벌 컨벤션 홍콩 컨벤션에 스폰서님들 가족과 양하나 사장님 제가 해서 함께 가졌고, 그리고 이거는 미국 컨벤션이거든요. 제가 있었을 때 미국 컨벤션에 꿈방이 아니라 트윈즈 전체 숫자예요. 근데 엄청 많이 늘었죠. 진짜 많이 늘었죠. 레버러지를 되게 많이 느꼈고, 이건 제가 임신했을 때 또 롯데월드 프로모션 때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꿈방 3년 전 모습이에요. 3년 전 전체. 근데 레버리지 엄청 됐죠. 그리고 꿈방에서 같이 사진 찍은 거. 그리고 제주도 프로모션, 트윈즈에서 첫 제주도 프로모션이 있었고, 박상영 사장님의 팀엘리트 무대를 보면서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시스템도 그렇고. 근데 이걸 보면서 진짜 리더 사장님들이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 트윈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감사하게 된 계기가 됐고, 제 큰딸, 작은딸이에요. 지유는 2016년 10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누군지 아시죠? 강병호 사장님, 500만 장자 저희 스폰서이신 강병호 사장님의 손녀인 아영이도 2016년 10월에 하루 이틀 차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영이를 보면서 태어났을 때 500만 장자의 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3, 4살이 안 됐을 때 이미 여러 개의 유럽을 다니고 동남아 여행을 다니고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이 아이는 기억 못하겠지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좋은 거를 다 먹고 컸죠. 크고 있죠. 근데 저는 그 반대예요. 여행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지금 당장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이 아이의 갭의 차이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훨씬 더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더 열심히 뛰고 더 해야 되겠다. 진짜 이 아이가 10대가 됐을 때 뭔가 요구를 하고 뭔가 가고 싶다고 할 때 그때 진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반드시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5년 동안은 더 미친 듯이 뛸 거예요. 더 미친 듯이 뛰어서 나중에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잖아요. 더 많은 갭이 차이가 날 텐데 이게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지금 당장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고요. 이거는 상관없는 사진인데, 지유가 이제 친구랑 엄마 아빠 놀이, 역할 놀이를 할 때 이제 지유가 엄마고 이 친구가 아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유가 엄마 일 갔다 올게 하고 나갔대요. 근데 이 친구가 엄마는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지유가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엄마는 육아맘이고 저는 워킹맘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육아맘, 워킹맘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똑같은 그 존재라도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외에 하루는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님 춤 배우러 다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춤 안 배우는데? 이러니까 아니 지우가 그랬대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 그 한 아이가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해 이랬대요. 그래서 옆에 애가 우리 엄마는 요리도 잘하고 뭐도 잘해. 그 옆에 애가 우리 엄마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뭐도 잘해. 지우가 우리 엄마는 요리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춤도 잘 춰 이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생각하지 못하더라서 어머님이 춤 배우러 다녀? 춤 잘 춰? 우리 엄마 춤 잘 춰요 이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동안방 쫑파티 때 사회 보기 전에 춤을 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아기를 예를 든 거고 사실 뉴스킨 사업과 육아는 똑같다 생각해요. 내가 어떤 모습을 파트너에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파트너도 나를 보면서 꿈을 꾸더라고요. 제가 그 양한나 사장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나도 저 무대 서고 싶다. 나도 저거 사회 하고 싶다. 나도 강의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 그 열정적인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가 더 열정적이게 된 거예요. 훨씬 막 텐션이 업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텐션이 업됐냐? 왜 이렇게 전보다 더 열심히 하냐 물어봤더니 예전에 랠리를 갔을 때도 당연히 되게 많이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됐대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다이아를 무대를 섰고 그 다이아 무대를 보니까 이제 그 파트너는 저의 상황이라든지 옆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걸 보고 아 스폰서님도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이게 진짜 애기 보는 거랑 똑같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파트너는 나를 보면서 진짜 꿈을 꾸게 되고 나를 보면서 내가 태도나 말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진짜 깊은 깨달음을 그래서 사장님들도 내가 파트너로서 스폰서로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양한나 사장님을 보면서 또 양한나 사장님이 다이아 무대를 갔을 때 시부모님 그리고 친정엄마를 초대를 하셨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도 제 다이아 무대는 꼭 반드시 친정부모님, 지유, 소유 이렇게 다 초대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초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시어머님, 그 시부모님은 아무래도 이제 귀한 아들인데 일도 하면서 육아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시스템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인정받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밖에서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못 보여드렸지만 이날 저희 형님이 큰형님이 오셔서 랠리를 보게 돼요. 큰형님도 제가 뉴스킨 하기 전부터 매니아셨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뉴스킨 사업에 항상 그 염두는 해두고 계셨는데 랠리를 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열정적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파트너 두 분 이미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가족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안양에 엄청난 팀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사진은 그 연말 파티에서 있었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제가 이때 첫 연말 파티 때 첫 레버러지 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몇 년, 4년 이상을 이런 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2020년 레버러지 엄청 해서 반드시 양한나 사장이 가장 큰 빅라인이 되어주고 그리고 5월에 반드시 EBA 마감을 해서 레버러지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